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8월 2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사실 월봉 기준으로는 제가 계산 이렇게 세보니까 8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봉 기준으로 음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주변에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기 주변에는 다들 적당히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2차 전지나 요즘에 최근에 시장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포트로 뭐 이렇게 주력으로 막 몰빵됐거나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대부분 뭐 한 10개 중에 한 7, 8개 정도가 손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들 그냥 좀 적당히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주변 분들 얘기 들으니까 다 그 말에 엄청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렇게 또 손실이 크신 분들도 지금은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난 5월, 6월 날씨가 좀 추운 게 좀 풀리는부터 한 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격도 같은 걸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월봉 기준으로 5일과 20일선, 그러니까 이제 55월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이격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6월까지는 이격도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가 7월 또 이격도가 약간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년도 이후에 가장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9월 뭐 이렇게는 좀 이격이 좀 축소되는 현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조금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히 항생지수는 지난주였나요? 이틀 연속으로 4%대씩 급락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 급락에, 그러니까 4% 이상 시장이 급락에 나왔던 시그널은 분명히 시장에서 던져주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보면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증시가 3% 이상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만이랑 베트남은 거의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전부 회복을 했고, 지금은 거의 연중 최고가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케이 지수는, 사실 니케이는 글로벌 지수 중에서도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계속 약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항생지수 같은 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화장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아모레랑 LG생활건강이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어닝이 좀 미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조금 성장률이 별로라고 하는데, 중국의 시장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랑 LG만 부진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이베스트에서 이제 이디온이라는 방송을 해주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화장품 담당 오리나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시장은 커지는데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만드는 화장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는 8월 달에 이제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의 매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성장 자체는 좋은데 대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성장이 주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브랜드사 내용 듣다가 비슷한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한국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쵸, 뭐 그쵸. SNS 스타라든지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그냥 연예인분들이 뭐 홍진영 화장품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을 많이 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조금씩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센터장님 표현으로는 그 각 섹터마다 오래되신, 그러니까 섹터를 오래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들이
조금 더 컨센이나 이런 정확도라든가 뭐 이런 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화장품이 좀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닝 컨센서스가 좀 미스가 나고 이런 거는 조금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화장품은 넘어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랑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썩 재미가 있거나 막 이런 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리온에서 나온 그런 방송을 좀 빌어보자면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증가율을 조금 더 높게 비크로스를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표현을 좀 빌리자면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가 삼성전자 컨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가 절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점유율 경쟁이라든가 뭐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쨌든 삼성은 이익률을 좀 지키는 뭐 그런 좀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이렇게 몇 군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좀 이렇게 좀 상대적인 측면도 좀 공존하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서 삼성 전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MLCC랑 기판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흠잡을 데 없이 뭐 너무 좋은데 카메라 모듈 쪽이 약간 톤다운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얼마 전에 파워로직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적자가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좀 주춤을 하면 오히려 또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SDI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하반기 QOQ로 충분히 증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객사에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는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영역인 거지 적어도 실적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은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에 미국의 그러니까 낮은 인센티브랑 높은 점유율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이 조금 나오면서 그냥 조금 시장 대비 조금 언더퍼폼한 면이 나오고 있고 철강이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철강의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가전, 자동차, 건설, 조선 이렇게 있는데 다 판가 인상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품 가격 올라가면 매출 늘고 이익 느는 건 소재 섹터는 당연한 거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8월 1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수출할 때 네, 관세를 네. 매긴다고 했으니까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 수출을 많이 하고 국내 내수 시장 이제 가격을 교란하는 중국 그게 안 들어오면은 국내 철강사들이 좋죠. 네.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사실 판가 인상을 많이 못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제 하반기에 추가 가격 인상 협상을 할 테고 가전은 뭐 상반기 철강사들 실적 이끌었던 거의 1등 공신이었고 건설도 철근 가격, 뭐 유통 가격이랑 뭐 워낙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조선도 이번에 이미 조선사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을 미리 반영해서 손실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되는 건 그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섹터가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7월에 수출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요번에 나왔던 그 수출 실적이 좋았던 주요 이제 배경 중 하나가 전체적인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2018년도에는 반도체가 좋아서 수출이 이끌었는데 올해 좋은 이유는 그 말씀해주셨던 그런 철강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원자재가 오름으로 인해서 세트의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이 올랐던 게 이제 올해 수출이 좋은 주요 배경 중 하나로도 또 손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SDS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전체 섹터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요게 SDS가 삼성 그룹사 물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물류 사업 쪽 그런 매출 전망을 약간 톤다운을 좀 시켰는데 이 부분이 이유가 코로나로 증가했던 제품 소비가 이제 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내구재 소비가 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면서 하반기 전망치를 조금 내렸고 이제 석화 쪽은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은 그 황규원 애널이었나요? 유한타에서 가장 먼저 석유화학 2분기 피크론을 네, 제시했던 네. 분이셨는데 조금씩은 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에는 너무 좋았고 3분기에는 조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품 가격이 그렇다고 뭐 급락한다기보다는 높아졌던 그런 제품 가격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출 이야기 아까 잠깐 해드렸는데 다시 좀 이어가면요. 2021년 7월 잠정 수출이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봐도 제일 좋고 역대급 그런 기사로는 65년 동안 데이터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저도 작성하다가 숫자 놓칠 뻔했어요. 오,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수입은 38.2% 증가한 537억 달러로 모두 다 연중 최고점 그리고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전에 제일 좋았던 게 2021년 7월에 551억 달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경쯤에 이제 549억 달러였나? 이제 540억대 후반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017년 9월을 이제 경신한 새로운 그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그 당시 때는 이제 반도체가 주요 수출 실적을 이끌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뭐 자동차도 좋고, 뭐 석유화학이나 2차전지, 화장품, 뭐 그 외 바이오 쪽,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새로 이제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진단 키트, 뭐 이런 새로운 품목들도 계속 실적에 더해지면서 수출이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단가 상승이 올해 수출 금액 증가에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하나만 가격이 좋았으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싸게 들여오고 또 비싸게 파는 이런 무역 수지는 흑자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어비스가 24.5일이었는데요. 요거 고려하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22.6억 달러였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난 1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전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일평균 수출액이 21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일까지 나왔을 때만 봐도 한 2018년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지막 열흘 구간에 작년 제가 6월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에도 마지막 열흘 구간에 갑자기 수출이 폭발하면서 6월에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열흘 동안의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구간이 21억 달러였는데 이제 나머지 구간에 4억 달러가 는 거죠, 평균적으로. 25.3억 달러가 나오면서 이제 막판에 스퍼트를 많이 냈나 봐요. 그래서 7월에 되게 좋은 실적이 나왔고, 기사에 따르면 올해는 2018년에 연간으로 달성했던 수출액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7월까지 누적 금액을 제가 계산해서 더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85%를 증가했더라고, 2018년 수준을. 그러니까 뭐 이대로만 가면 연말까지 뭐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2018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덕분에 주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3,316 고점을 한 달 전에 찍고 2월 25일에 찍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7월에 수출이 너무 좋았고 또 환율도 엄청 올랐죠. 그래서 환율도 좋았던 거 덕분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합과 이제 무역 규모를 비교했을 때 179.4%까지 내려왔는데, 이 수준이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가장 조정을 받았던 시기랑 비슷한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당시 때보다 증시의 지수 자체는 높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시가총액 증시 규모와의 괴리가 좁혀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왔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사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고민이 되는 이유가 2018년에도 1월 29일에 2607의 지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연말까지 쭉 내려갔어요. 근데 그 해 연중 무역은 역사상 최고를 달성했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미 좋아질 거를 이제 3200이라는 지수가 다 반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지금 실제 경기가 나타나면서 좀 받쳐주는 모습인 건지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상승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